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199장 8절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You will one day behold immortals with your own eyes. If you cultivate and purify yourselves faithfully, you will all become immortals. 한 줄씩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You will one day behold immortals with your own eyes.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If you cultivate and purify yourselves faithfully, you will all become immortals. 앞 세상은 수행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드러내어 대우주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병장수의 지상 선경시대가 열립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50년 만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하라 사막에서 홍수가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모로코 남동부 지역에 이틀간 연평균 강수량을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8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로코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 라바트에서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알제리 국경 근처의 타구나이트 마을에서는 24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강우량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로코 기상청 관계자인 후사인 유아베브는 이렇게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것은 30년에서 50년 만의 일이라며 이러한 폭우가 이 지역의 기상 조건을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기온 상승과 함께 공기 중 수분이 증가하면 더욱 잦은 악천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면적이 약 940만 제곱킬로미터로 아프리카 북부, 중부, 서부 12개국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극심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폭우와 유사한 기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사무총장 셀레스트 사울로는 온난화로 인해 물 순환 주기가 빨라지면서 기상 패턴이 더 불규칙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항공우주국의 위성 영상에 따르면 당시 폭우로 인해 사하라 사막의 자고라와 타타 사이에 위치한 일시적 습지 1리키가 호수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픈 AI의 경쟁사로 잘 알려진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창업자 겸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가 인류에 가져올 밝은 미래에 대한 견해를 자신의 블로그에 밝혔습니다. 그는 10월 11일 사랑의 은혜로운 기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는데 이 제목은 1967년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모데이 CEO는 최근 AI 연구자들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며 AI가 과학 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전기생리학으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그는 이번 글에서 AI가 21세기의 과학 발전 속도를 크게 높여 압축된 21세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AI의 도움으로 기존에 50에서 100년이 걸리던 성과를 5년에서 10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또한 AI 덕분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암이 정복되고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20세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2배 늘었고 21세기에는 다시 2배 늘어나 최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AI에 대한 전망이 모두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의식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마인드 업로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자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I가 강력해질수록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며 이를 위한 동맹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AI 우위를 확보하고 군사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2016년 오픈 AI에 참여해 GPT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2021년 오픈 AI를 떠나 엔스로픽을 설립해 현재는 오픈 AI와 경쟁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엔스로픽은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50년간 지구의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나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비영리 자연보존기관 세계자연기금은 이날 발표한 리빙 플래닛 보고서에서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 감소했으며 이를 재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수동물의 개체수는 85% 감소했고 육상동물은 69%, 해양동물은 56%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76%,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60%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각각 35%와 39%로 비교적 낮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WWF와 런던 동물학회는 전 세계 약 5,500종의 양서류,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를 추적해 2년마다 개체수 변화를 보고하는 리빙 플래닛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18년에는 개체수 감소율이 69%였으나 6년 만에 73%로 증가한 것입니다. 런던 동물학회 최고 경영자인 매튜 굴드는 이번 보고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우리는 자연 손실과 기후변화에 대한 티핑 포인트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인간이 식량 생산을 위해 열대우림을 개간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수석 저자이자 WWF의 수석 과학고문인 마이크 베럿은 인간의 행동, 특히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빠르게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리빙 플래닛 보고서가 지구에서 73%의 야생동물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위기에 처한 종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는 제16차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뼈의 개괄에 이어서 우리 몸의 관절의 종류와 각 구조와 기능, 더 나아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의 종류를 보면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로 나눠집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섬유관절과 연골관절입니다. 머리뼈처럼 뼈와 뼈 사이 섬유질이 바느질 봉합한 모양으로 붙어있는 것도 섬유관절이며, 손목에서 두 팔뼈인 노뼈와 잡뼈가 만나는 부분과 발목에서 두 다리뼈인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만나는 부분은 섬유질로 된 인대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붙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섬유관절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끼어 있는 연골관절이 있습니다. 연골의 길이가 짧아 가동력이 전혀 없이 강하게 붙어 있는 치골관절도 있으며, 약간 확장하며 한숨을 크게 쉴 수 있는 흉늑관절도 연골관절에 해당됩니다. 실제 부동관절은 한번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단단하게 붙으면 가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짓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심한 교통사고나 강한 망치 같은 것에 손상받을 경우 관절면이 떨어져서 탈구가 되면 골절보다 더 심한 내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절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는 외상을 입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요하면 꼭 써야 합니다. 특히 H자 모양의 이 관자놀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관자놀이의 관절면은 싸우다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통으로 맞으면 H자 관절면이 깨져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부동관절에 비해 가동관절은 실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트루 조인트, 참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동관절은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평면관절이 있는데요. 한 뼈가 다른 뼈 위로 움직이는 미끄럼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첩관절은 장롱문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첩과 비슷하다 하여 경첩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횡단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굽히고 펴는 동작을 하는 건데요. 팔꿈치 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쇄관절은 뼈 몸통을 길게 가로지르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돌림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할 때는 두개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번 목뼈와 2번 목뼈의 중쇄 모양의 결합으로 움직여지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진 신 아틀라스. 마찬가지로 하늘을 닮은 우리 머리를 바로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틀라스의 고리 인대가 치아돌기라고 불리는 이 돌기를 감싸줘서 중쇄 모양을 이루어 돌림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기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손목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장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엄지손가락에 중수지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두 관절면이 안장과 닮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절구관절은 여러 축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골반의 바깥쪽에 붙어있는 절구 모양의 홈에 공 모양의 대퇴관절의 머리가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이 없다면 빡빡해져가지고 피스톤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항상 움직여야 하는 가동성 관절면은 섬유피막으로 쌓여 있고, 이 내부의 막에서 미끌거리는 윤활액을 분비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모든 가동관절을 윤활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윤활관절의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양 뼈 끝단에 관절 연골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그 바깥쪽을 윤활막이 감싸주고 있어서 윤활액을 분비하면서도 윤활액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그 윤활막 바깥쪽을 바로 튼튼하게 섬유성 주머니가 싸고 있으며, 그 바깥쪽은 강력하게 관절 섬유인대가 두 뼈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척추관절이나 무릎관절에는 특수하게 척추 디스크나 반월판 연골이 따로 관절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허리와 무릎은 체중이 많이 실리므로
강력하게 관절면에 붙어 다른 관절에 비해 완충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깨와 고관절은 따로 탈구라는 병이 있습니다. 인대가 노화로 인해 느슨해지거나 외상으로 다치게 되면 팔뼈가 빠지거나 대퇴골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빠지지 말라고 절구 모양의 관절 오목을 더 보강해서 입술 모양의 강력한 인대가 있는데 이를 관절화에 있는 입술이라 하여 관절와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아직 단단해지기 전 어렸을 때 강한 힘으로 팔을 잡아 끌거나 장난을 과도하게 치면 관절와순이 약하고 느슨해져 습관성 어깨 탈구가 되기도 합니다. 관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외상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작은 외상이라도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버텼다가 오래된 염증이나 어혈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나이가 들면 관절액이 남들보다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증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고로 자동차 엔진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는 손상을 받으면 피스톤의 유격이 달라지게 되어 아무리 고쳐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버리게 됩니다. 인체로 말하면 관절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인공관절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외상 후 관절증은 그렇듯 무섭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의 경우에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쓰다가 2차적인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한 번 입은 외상의 후유증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외상 후 무릎 관절증이라는 병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무릎이 크게 다치면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조물이 튼튼해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적절한 영양 섭취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관절 손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전문가의 치료와 처방을 받고 약이나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야 하지만 이미 망가진 관절은 치료나 회복이 아주 더디므로 건강한 사람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채식을 즐기고 마른 체형인데다가 노동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에게는 식물성 오일이나 식물성 단백질 섭취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젊어서부터 힘든 노동일을 하거나 체격이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육식을 끊고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는 관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출산 후 여성이나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기인 갱년기에 호르몬 생산을 위해 살을 어쩔 수 없이 찌우는데도 몸매 관리를 위해 너무 덜 먹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갑작스런 골관절 퇴행이 오기 쉬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분들에게도 골밀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는 습관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가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아동기부터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20대 때 병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골밀도와 생활 습관이 소아 청소년기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사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뒤에는 관절 건강을 위해 적절한 활동과 적절한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진액이 빠져나가서 관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절이 마찰될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50도 넘어가는 아스팔트의 지열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 꾸준히 운동한다고 한여름에 출퇴근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겨울에는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나빠지고 추운 날씨에 관절면이 좁아집니다. 이때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체중이 관절에 실리지 않는 수영 등이 좋겠죠. 추운 날씨에 나무들은 진액을 완전히 뿌리로 돌이켜 쉽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몸에 있는 진액인 관절액, 골수 등을 채우기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의 사기 조신대론에서는 동삼월에는 조와 만기라고 하여 겨울 3개월 동안은 일찍 자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기다려 늦게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는
기도와 명상을 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듯이 1년 중에 가장 기운이 떨어지는 겨울에 수행과 명상을 많이 하고 단전호흡을 통해 수기를 저장하면 하단전에 정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골수가 충만해져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 장, 염, 장의 자연의 원리를 꼭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주제로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오후 3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출간 40주년 기념 개벽문화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이것이 개벽이다의 저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특별 강연을 통해 현대 사회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새롭게 도래할 개벽의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개벽을 넘어 다 함께 빛의 시대로이며 기후위기, 전염병, 가을 개벽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변화를 전합니다.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큰 변혁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깨어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STV 상생방송에서 생중계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원군 홈리지야 고래 홈리 함리 사파 훔치 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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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군 홈리지야 고래 홈리 함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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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태울 천상원군 홈니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니치야 도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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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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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훈치 태울 천사문무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무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무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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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뭉쳐지면서 불꽃 폭죽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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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